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킹 더 매트릭스를 나갈 차례고요. 오늘은요, 페이지 6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이중거울의 현실이에요. 오늘 다루는 내용도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공책 2권 다뤘었죠. 그래서 오전에는 확언하는 심상화를 글로 쓰는 그런 노트를 쓰고, 또 저녁에는 또 한 권의 노트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의 심상화를 글로 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심상화의 또 다른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의 전반적인 또 하나의 어떤 관점이랄까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들을 다루든지 트랜서핑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이 전제, 항상 우리가 전제 또는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제가 잘못되면요, 뒤에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면. 내가 만약 슈퍼맨이라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텐데, 내가 슈퍼맨이라는 전제가 맞으면 날아다니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슈퍼맨이라는 가정 자체가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항상 이 전제를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냐. 트랜서핑을 대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를 과학 신봉, 과학 만능주의를 전제로 트랜서핑을 바라보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는 트랜서핑을 다루는데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이 트랜서핑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트랜서핑은 특별히 균형 감각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랜서핑은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트랜서핑을 하려면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트랜서핑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중거울의 현실이라는 주제도 그런 의미예요. 658페이지 도입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단락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선언과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이상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당신은 그 어떤 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소파에 가만히 누운 상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중거울의 한쪽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에는 가능태 공간이 놓여 있다. 당신의 세계의 층은 이 두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들은 보통 의식이 실제에 종속되어 있거나 반대로 실제가 의식에 종속되어 있다고 착각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그러나 의식과 실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만 있을 뿐이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영상에서. 방구석 트랜서퍼가 되지 말아라. 네. 그 예전에 시크릿이 한참 유행할 때 뭔가 과열되고 나면은 비판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은 그냥 밟혀버리잖아요. 그 대중의 그 열광하는 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시크릿의 열기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시크릿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약간 비판보다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저는 보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영상 중에 하나가 해외 영상이었는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 앞에서
그 미간에 손을 이렇게 지그시 대면서 끌어당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 약간 풍자하는 영상이었죠. 근데 그게 좀 씁쓸한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시크릿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미련한 짓이거든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 안에서는 또 그 간절함 속에 그리고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심리회님은 시크릿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시크릿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버려야 될 게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크릿 자체가 상품으로서 아주 포장이 잘 돼 있거든요. 상품을 아주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큐 다 보셨잖아요. 그 도입 부분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을 굉장히 그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 상품 자체가 사람 마음, 구매 의욕을 끌어당기게 아주 잘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고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맞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있다는 거죠. 그 더해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그리고 길을 잃는 거예요.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예, 죽기 살기로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딱히 반박할 마음보다는 맞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기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고 더 깊은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트랜서핑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 심리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견지하고 있는 게 소위 부정적 의미에서 시크릿류로 트랜서핑을 받아들이거나 적용하지 마시라.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소파에 가만히 누운 상태로 그럴 수 없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자주 그렸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트랜서핑의 아주 기본 정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능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가능태 공간, 저 너머의 세계, 비물질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여기는 물리적, 물질적인 공간, 여기는 비물질적인 공간.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그 경계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이중거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거울을 두 개를 포개했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 양편에 거울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죠. 거기를 보시면은 거울 두 개가 마주봄으로써 끝없이 무한대의 거울이 형성되고 그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무한대로 그 거울 속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죠? 네. 이 방식으로 이중거울의 개념을 여기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이중거울로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고 그 무수한 가능태 공간 중에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 살고 있는 지역 그 물리적 현실 공간 속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거기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이곳은 그 무수한 가능태 공간의 한 구역이 현실화된 곳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현실 자체가
그 많은 가능태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예, 무한대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또한 그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많은 나들, 많은 나의 버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전제를 하고서 지금 여기에 나를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전제가 하나도 없이 가능태고 뭐고 에너지 공간이고 뭐고 저 너머의 뭐 형이상학적 세계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눈 뜨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축척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와 인생관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트랜서핑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트랜서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을 과학으로 모든 걸 증명을 하면 믿겠다. 그럼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진 않아요. 트랜서핑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실험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적용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서핑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이중거울의 현실이라는 개념, 가능태 공간이 존재한다는 개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이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잘못된 방식의 시크릿 류를 접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또 하나 뭐 신기한 게 나왔는데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는데 또 내 탓인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난 안 되나? 이러면서 또 다른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거 반복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거울. 그래서 그 이중거울이 존재한다는 이쪽에도 거울이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끊임없는 가능태 공간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섹터에 나는 존재한다. 이 현실. 이 현실 중에서도 나는 또 특정한 트랙, 내가 만들어낸, 산형으로 만들어낸 그곳에 나만의 세계의 층을 형성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중거울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확장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나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 없이 뭔가 태도를 억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면 사실은 방법 자체가 쉽게 접근이 돼요. 펜듈럼, 중요성, 외부 의도, 내부 의도 이런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하게. 그죠? 그런데 이런 개념 없이 자꾸 접근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방법적으로 접근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된다가 오늘 내용입니다.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그 균형 잡는, 그 기준점이 이제 이 이중거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중거울. 우리는 치우치기 쉽죠. 그래서, 이 저쪽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여기에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음, 내면, 마음, 영 이러다가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 가장 가까운 현실,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자식 내팽개치고, 친구 다 내팽개치고, 사회생활 내팽개치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저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 세상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쳐진 만큼이나 이 세상이 싫어서 저 세상에 계속 마음을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치우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쪽에 치우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적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하다고 말해도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쪽 세상을 강조를 해버렸더니 영적인 세계고 에너지고 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제일이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살 때 돈이잖아요. 그 이제 물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아, 돈이 최고야. 무조건 돈이 최고야. 네. 돈이 권력이야. 돈이 행복이야. 뒤에 동그라미 늘어가는 게 나의 삶의 즐거움이야.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야. 나는 오로지 이것을 꿈꿀 뿐이야. 네. 뭐 최근에 미국에서였나요? 이제 뭐 몇 조억 원의 그 파워볼 로또죠. 이제 이런 거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계속 꿈을 키우는 거죠. 그래 나도 인생 역전 한 방. 쓸데없는 비현실적인 거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돈이 최고야. 돈이 증명해주는 거야 나의 가치를. 자 이제 완전히 물질적인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이쪽을 강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제 이상한 책 써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계발 서적에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이. 그거 양심 좀 저버리고 기획만 잘하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획을 잘하고 작전, 전술, 전략 잘 짜가지고 마케팅 잘 하면요. 그거 책으로 돈 버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부자가 책 쓰는 게 아니라 책 써서 부자 되는 거. 뭐 여러분 자수성가한 스토리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냥 뭐 서점 베스트셀러 한 번만 쑥 훑어도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황당한 참 헛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열광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왜 이제 그런 거를 좀 안타깝게 여기냐면은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정말로 좀 간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속아요, 속아. 그렇게 해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도움이 되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호구 노릇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술에 여러분들이 호구 노릇을 한다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양쪽 세계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그래서 한 발은 이쪽 세상에 또 한 발은 이쪽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한쪽은 저 세상에 의식의 한쪽은 이 세상에 이게 균형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은 통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게 비율이 몇이고 이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의식 안에. 그래서 뭔가 치우치면은 이쪽을 쳐주고 또 이쪽이 치우치면 이쪽을 쳐주고 균형 잡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평생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면 돌아오고 벗어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통합적 관점을 갖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의 사념에 의해서. 생각. 사념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념체가 이중거울에 방사되고 그 방사된 것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한 그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은 또 강화되고 강화된 생각은 다시 이중거울로 방사되고 그러면 더 빨리 현실이 돌아오고 더 강화된 한층 강화된 현실은 나의 의식을 더 관념을 강화시키고 결국 이게 반복이 되면 뭐예요? 순환이 이루어져요. 순환. 근데 이 순환이 어떤 순환이겠어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또는 펜듈럼에 저당 잡힌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러한 패턴. 여기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걸 못 나와요. 왜? 이 생각을 통합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쪽 세상에 기반한 생각과 태도를 키워나가게 되면은 이쪽 세상에 완전히 펜듈럼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또는 저쪽 세상에 내 생각을 키워나가게 되면은 이쪽 세상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이 돌아와서 계속 나는 저쪽 세상으로 이 생각의 패턴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쪽에 치우쳐서 살고 이 사람은 이쪽에 치우쳐서 살고 결국은 두 사람 모두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패턴화되면서 어느 한 형태의 삶에 고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트랜서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규격화와 획일화를 전문으로 하는 펜듈럼입니다.
매트릭스 세상에 여러분들이 완전 갇혀버리는 거죠. 물질적으로 갇히든 또는 영적으로 갇히든 여러분들은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노예인지도 모르는 노예가 된다, 나중에는.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매트릭스 안에 있으면서도 알려줘도 몰라, 이제 그때는. 말해도 뭔 말인지 몰라. 보고 싶지도 않아. 보려고도 안 해. 알아도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일래요. 그냥 눈 감고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면을 넘나들 수 있는 이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죠. 행동화하는 게. 이쪽 세상 가능태 공간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정답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생각은 행동을 위하고 행동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통합적인 관점 안에서 있을 때라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아주 유념을 하셔야 돼요. 트랜서핑을 하시려면.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659페이지. 커다란 거울 앞에서 손거울을 들고 서 있노라면 무한대로 계속되는 거울의 반영을 보게 된다. 먼저 거울을 보고 태도를 보여주고 반영을 보고 다시 태도를 보여주고 반영을 보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아까 거울 두 개가 맞닿아 있을 때에 펼쳐지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게 이제 이중거울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세계의 층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다른 일부는 그 사람의 사념에 의해 생성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중거울에 반영돼서 현실이 물질화되는 것도 있고 또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구축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만들어지느냐는 그건 뭐 두 가지가 다 조화돼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펜듈럼에 포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단 말입니다. 치우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생각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 동일한 생각이 동일한 현실을 계속 불러오고 그래서 또 동일한 행동을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 태도가 또 자신의 세상을 계속 구축하게 되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66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실은 물질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의 중간값이 아니라 그 둘이 중첩된 경계면에 있다. 이 세상에서 100%의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100%에 가까운 확률만이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요 경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균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가능태 공간의 몇 프로 또 이 물질 공간의 몇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이 경계면 여기에 우리가 양쪽 세상을 다 발딛고 의식하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네. 그럴 때 균형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계속 제가 읽어드리면 이 양극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리주의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덤비는 새끼 고양이처럼 자신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반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모른다. 그는 원인, 즉 자신의 심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결과와 씨름할 뿐이다. 이게 이제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현실과 맞서 싸우는 내부 의도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반면에 이제 저쪽 세상에 완전히 경도된 사람들의 특징 읽어드릴게요. 반면에 이상주의자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구름 속을 떠다닐 뿐이다. 실리주의자와 이상주의자 모두 거울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봤습니까? 네,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항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이 자신의 주의를 반영해서 심상으로 옮길 때 끊어진다. 네, 반영해서 심상으로 옮긴다는 게 뭐냐면 반영이라는 것은 외부에 펼쳐진 현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끌려가는 거, 내 감정이 끌려가는 걸 얘기하고요. 이러한 반영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이 관점 안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과거에 반영한 심상, 과거에 내가 보낸 사념, 과거에 내가 방사한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현실이 돌아온 거구나. 그러니까 이 현실은 누구의 책임? 내 책임. 어떤 책임? 내 생각의 태도의 책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 태도를 달리해야 앞으로의 현실이 변하겠구나. 이미 펼쳐진 현실을 아무리 이것을 없애려고 해봐야 결국 새로운 태도를 방사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사념과 태도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죠. 이러한 사념의 방사를 전환하는 거, 긍정사념을 방사하는 거, 그리고 의도를 조율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라? 네, 두 발은 어디 있어요? 땅을 디디고 있죠. 한 걸음을 옮겨라. 행동화해라 이거예요. 행동화해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실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사념이 가진 심상이 뒤늦게 반영되는 것이라는 사실. 네, 제가 설명했죠. 두 번째로 거울에는 당신의 주의가 고정된 것이 비친다는 사실제. 네, 이게 이중거울의 법칙이죠. 세 번째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네, 이게 이중거울의 법칙이죠. 마지막으로 다만 거울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불활성이라고 그랬죠. 천천히 물질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하라 이 얘기예요. 이미 다 들은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